이번에는 영어 전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to를 살펴봅니다. 영어에서 가장 빈번히 접하게 되는 전치사는 to인데요. 전치사라는 역할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의도한 대상으로의 방향 지시어쯤으로 학습되어 그렇게 적용하려 들지만 방향성이 적용되는 상황 표현이 아닐 경우에는 적용할 문법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의 역할명을 당위전치사로 바꾸고 설명하겠습니다. 당위는 두 어휘 사이에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의 관계임을 말하고 전치사는 상황 구체화어구 앞에 위치하게 되는 상태사라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to가 전치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다른 전치사들과는 달리 원형 동사 앞에도 전치되어 기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to 플러스 v의 결합을 투부정사라는 문법적 기능으로 분류해서는 분석하지만 to 플러스 noun과 to 플러스 ing 같은 결합은 문법적으로 규칙화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문사에서 보면 look 동작의 표적을 to로 가리키며 방향을 제시해주는 듯하고 구문 5에서의 into는 in의 내부와 to의 방향성이 결합되어 있어서 속으로라는 의미 지정을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to가 그 나름의 역할 기능으로 구문 형성의 통사적 위치에 나열될 때 어느 위치에 전치 혹은 후치하고 그 상태로 어떤 의미 지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한다면 영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 의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to가 동사와 결합되어 투부정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to만의 작용 개념으로 그만의 역할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개연성 있는 우리말 의미를 도출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 표현에서 to는 look 동작의 표적을 지정하듯 방향성으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분석인데요. to가 가리키는 유어하우스는 주어의 입장에서는 보는 대상이지만 표적인 유어하우스의 입장에서는 보이는, 즉 비춰진 대상입니다. 그러나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어하우스는 주어가 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발화되었을 것이므로 먼저 look 동사의 이해를 선행해야 합니다. 예문 1의 look은 화자가 상대에게 능동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보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문 2에서는 화자에게 비친 유의 모습을 보이는 상태로 말하고 있는데 표현 1에서는 보게 되는 동작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행위이지만 표현 2에서는 보는 동작이 화자의 행위입니다. 동사 look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동작 표현으로 인지되고 있다면 이런 두 의미를 지배하는 또 다른 상위 개념이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 동사편에서 look 동사의 심층적 상위 개념으로 도출해본 의미만을 전한다면 look의 작용 개념은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층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사 타동사로 나뉘어 작용하지 않는 형태, 즉 그렇게 구분 지울 필요가 없이 look이 대상을 직접 취하는 형태의 구문 구조가 심층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동사가 타동사화되어 목적어의 동작을 끼치려면 먼저 사역성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그 사역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look의 의미를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로 바꾸고 이것을 다음과 같은 구문 구조로의 분석 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look이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동작임을 전제로 상대의 집을 본다는 이 표현의 발화 메커니즘을 상정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동사 look을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면 표층적으로는 보는 동작 표현이지만 심층적으로는 보아야 하는 표적 대상 앞에 보는 행위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동작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보게 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예문 3의 구조에서는 to의 역할 기능이 대상이 있는 쪽으로라는 방향성으로 대상을 지정해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음 본문은 to의 역할에 다른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to의 시도적 성향을 보겠습니다. 본문 2의 표현을 읽으면서 have to를 마치 하나의 수거처럼 묶어 인식하려 했다면
have to를 조동사화해서 받아들여 내재화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have to 플러스 버브보다는 have 플러스 to 부정사가 차라리 더 문법적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지 앞본문 1에서처럼 to가 대상 쪽으로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2에서는 대상 쪽으로라는 방향성 지시가 필요하다면 go와 home 사이가 더 타당할 것만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go 앞에 전치하고 있을 뿐이라서 방향이나 표적 지정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의미를 적용하고 분석해보면 다음에 예문 1 같은 구조가 됩니다. 동사 have는 수용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표현 기능을 하게 되는데, 심층 구조상으로 to는 다음처럼 상황 구체화를 위한 위치에서 전치사로 있게 됩니다. 제시된 1구조의 상황부가부에 쓰인 to go가 우리말 가는 것이다에 해당한다고 볼 때, to는 앞으로 시도할 동작임을 의미하는 시도성 같은 것을 지정해준다고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to는 have와 결합되어져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동사로의 역할을 떠맡은 것일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의미 표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to의 시도성의 역할 기능이 있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to의 미래지향적 성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동사류와 to의 나열 결합은 영어 구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빈번한 결합 때문에 문법화된 듯한 이른바 be 플러스 to 용법을 보겠습니다. 본문 3을 be to 용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해석의 편의상 그 용법에 예로 제시된 예정이나 의무, 가능, 운명들 중에 예정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러한 판별 적용은 우리말 해석을 위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언어 관점에서 해당 상황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대화의 앞뒤 상황은 잘 모르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의문문은 아직 동사 퀘스천의 행위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to는 앞으로 해야 할 행위를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동사 앞에서 전치를 하는 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의 예시문은 그 같은 미래지향성으로 상황을 전제시키는 이른바 분사구문으로 사용되어진 구문 이해입니다. 제인 이 프레스 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는 자동차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어야 합니다. 앞에서 발화된 분사구문에서의 to는 더 빨리 움직여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동작 형태 앞에서 그 행위를 시도하려 한다는 선언적 의미지정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to가 미래지향, 즉 시도적 성향이 있음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이번에도 to의 미래지향적 성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사 표현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부모의 가벼운 명령으로 쓰인 구문입니다. 여기에서도 be going to를 수거화된 형태로 인지하려 든다면 to의 기능은 간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인 듯 to를 수거에 가두어 발화했거나 인지했다면 to가 가진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 그대로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 4를 예문 1의 형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going은 주절 유소이고 to는 상황 부가부의 유소입니다. 따라서 going to 모두를 수거화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인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펼쳐놓은 일 같은 심층적 구조 분석에 따르면 to 앞에는 심층적 수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심리적 멈춤이 있어야 하며, to 이하의 부가 서술 내용은 주절의 going에 대한 동태부가 서술이 아니라 심층적 수동절의 상태, 즉 is 빈간에 대한 상태 구체화로 쓰인 것이므로 going 플러스 to 모두를 편의상 수거화는 할지언정 문법화하지 않아야 문법적입니다. 이런 현상을 수용하고서 주절에서 동작의 어떠함을 밝혀보고 이 구문이 왜 가벼운 명령으로도 쓰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류 동사는 역할상으로 존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가 그 자신을 어떤 상태로 존재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심층 사역하는 상태동사입니다. 또, go는 이탈 진행 동사로서 정해진 대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의미로 작용하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ing의 역할 기능에 따른 특성을 수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ing가 문법적으로 진행형을 표현해준다고 보면 동명사로 분석되는 ing와의 변별력을 가질 수 없어서 ing를 진행형을 위한 전미사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거화된 be going to는 그 자체로 진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ing를 확정 분사로의 역할을 하는 기능어로 받아들여 여기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문법적 분석에 따르면 it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가주어 또는 3인칭 지시어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그러나 it가 유추적으로 상황 지정을 하고 있음을 받아들여보면 예문 2의 심층적 분석에서 볼 때 it는 유 자신의 수동적 처함을 지정해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부가부의 주어인 it를 구체화해주는 어구의 맨 앞에 전치된 to 역시 be going to 수거로부터 분리해두는 것이 언어를 발생시킬 때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대상어구 사이에서의 당위적 관계 지정입니다. 본문 5 표현도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심층적 수동화 현상을 받아들여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의도 대상 플러스 상황부가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펼친 일의 구조에서 보듯이 돌을 던지면 그 돌은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인 스루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라 대상인 목적물은 어딘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는 수동화된 워즈스론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떨어짐을 수용해야 하는 당연한 장소를 to가 지정하는 것이므로 to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 지정을 역할 기능으로 해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예문 2에서도 to가 당위적일 수밖에 없는 두 대상 사이에서 개연성을 보여줍니다. 예문 2의 표현에서 보면 to가 명사와 명사 사이에 개입하고 있는데 나열된 명사들의 관계에서 보면 어솔루션과 더 프라블럼은 찾아내야 하는 해결책으로서 주어지고 받게 되는 관계의 당위성이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본문 5에서도 예문 2에서도 전치사 to는 양쪽의 어휘 서로를 당위적, 즉 그래야만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관계 지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위적 지정이 대상의 수동화 상태와의 관계임을 살펴보겠습니다. to가 두 대상 사이에서 당위성이 있음을 선언한다면 더 닥터와 이그제민 간의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표층적 대상의 존재만으로는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일 구조에서 보더라도 어스톤과 to가 지정한 장소예어만으로는 던져진 돌이 그곳을 향해 갔다는 방향성만 느껴질 따름입니다. 펼쳐진 일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면 it는 앞의 수동상태 지정이고 to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상황부가 구문을 이끌고 있으므로 to에 의한 당위성은 되어짐과 되어진 장소를 당위성으로 관계 지어줍니다. 따라서 웨어는 스루 동작이 시도된 수동적 당위처로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수동적 당위성은 다음 미와 3 표현 구조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제시된 이해의 구문 역시 심층 구조 분석으로 펼쳐보겠습니다. 펼침 3에 따르면 to는 어솔루션과 더 프라블럼 사이를 당위적 관계로 지정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to에 의한 당위성 의미 지정을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맞출 수는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3의 분석 구조에서 보듯이 주어의 동사 find는 will이 쓰여져야 하는 주어의 자발적인 능동 행위이지만 대상인 어솔루션은 수동적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셀이 쓰일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이행 동작으로 심층 구조가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동적 처해짐이 구체화되는 상황 부가부에서 LL형이 선택되는 것도 그 같은 당위적 관계가 여건상 그렇게 된 것이라는 화자의 견해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 6 역시도 설득당하는 대상은 의사이고 설득된 내용은 his wife를 상대로 검진하라는 시도성 동작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to가 선언하는 당위성은 대상의 수동화된 결과에 맞추어진 셈입니다. 본문 7에서 당위적 관계 지정의 확실한 개연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 같은 표현을 해석할 때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우리말 해석의 틀을 활용하지만 전치사 to에 대한 역할 기능과 그 작용 개념을 이해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출해본 당위성이 다음 일의 표현 관계에서 개연성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1에서는 두 구문으로 나뉘었는데
본문 7 표현에서 what를 제외하고 나누어진 두 구문 모두는 주어와 보어 사이가 의미적으로 당위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는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이고 워터는 물고기에 그렇다는 것인데 두 구문의 유사성을 들어서 공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물고기들의 삶의 기반에 맞추어 에어와 어스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전치사가 결합된 이중 전치사에서도 당위적 관계인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해본 당위성은 본문 8에서 표현하는 공의 구름이 골라인 쪽으로인지 아니면 골라인을 따라 그러한지를 선명하게 해줍니다. 본문 8의 표현에서 전치사 온 뒤에 생략된 요소를 더 그라운드로 보고 복원해보면 다음의 예문 이와 같습니다. 전치사 온의 역할 기능에 따른 의미 지정은 계속되는 접촉의 밀착 상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밀착하고 있는 장소를 대상인 목적어로 표층에 표현하게 되면 동작 롤이 발생하는 장소는 더 그라운드이므로 공이 구르고 있는 곳은 더 그라운드 어디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그라운드를 생략한 본문 8 같은 표현을 선택한 화자는 계속 굴러가야만이 결국 투가 지정하는 더 골라인에 도달하는 상황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전치사 온의 계속성만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더 그라운드와의 밀착 관계 표현을 배제한 온의 밀착 상태만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없이 온만을 발어하는 것은 계속되는 접촉 상태만을 말하고자 하는 선택이며 그 상태로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곳 혹은 쪽을 투로 그 당위처를 지정한 형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문사는 투 대신 온투가 쓰여 있어서 골라인을 도착지로 해석합니다. 예문사는 온의 밀착성과 투의 미래지향적 시도당위성 결합으로 여기까지라는 의미가 표현됩니다. 온투에 의해 선언된 역할 결합은 밀착 플러스 그래야 하는 곳이 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밀착되어야 하는 곳은 여기라는 역할 기능이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온투 이퀄 이곳까지라는 의미 표현이 타당해집니다. 온투의 이와 같은 의미 지정도 투에 담겨진 개념이 미래지향적 시도를 담은 그래야 하는, 즉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수거화에 묻힌 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9에 쓰인 would like to의 수거화 또한 to가 간과되기는 be going to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to가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작용하면서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 대상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 would like to의 수거 형태도 이렇게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동사 like가 쓰이는 여러 구문을 비교 분석해보면 그 쓰임이 심층적인 의미가 선호한다, 다시 말해 우선적으로 택해서 갖는다 라는 개념으로 작용한다고 보이므로 이 작용 개념을 본문구에 받아들여 아이드 축약의 역할 기능에 따른 의미를 적용해보면 화자가 발어하는 순간의 상태가 사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본 테이프의 내용에서 특정의 어떤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면 그것이 곧 여건, 즉 주어진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므로 축약의 기능을 활용해서 I would like to를 I'd like to로 표현해야 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보면 우선 택하고 싶은 것을 우선 택하게 되는 것으로 축약 발화하고서 그래야 하는 것, 즉 다시 보려는 시도동작 to see를 여건상의 자료로 부가한 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to에 대한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to는 그럴 수밖에 없는 대상이나 대상 행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둘째, to는 앞과 뒤를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으로 연결해 줍니다. 셋째, to로 지정받는 행위는 행위 시점에서 보면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제는 도출한 to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당위적 시도전치사 to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